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프리카 생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사전에 준비했던 거랑 달리 MLB 쪽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선발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필히 물건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인 것 같고, 저도 좀 이제 여기에 적힌 선발들이 조금 제 임의대로 넣은 것도 있거든요. 추측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길 바라고. 첫 경기 양키스 대 피츠버그는 딱히 뭐 그 전에 선발 변경 이슈가 없었어요. 루이스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뭐 이닝은 조금 작지만은 5이닝 정도만 해주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활약 괜찮죠. 볼넷이 많다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은 한 번씩 처맞을 때가 있다,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방울 자체가 워낙에 좋고 구위가 좋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루이스 힐이 선발로서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폼도 그렇고 올 시즌 이룩한 것도 괜찮은 편이다, 그런 상태고, 스킨스는 아마 시즌 마지막 등판일 거예요. 현재까지는 1점대 방어율로 2점대 안쪽으로 좁혔다. 최근에 활약도 좋았었고 요즘에는 6이닝 먹는 경기도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데뷔 시즌을 펼치고 있는데 되게 용감한 것 같아. 사실 1점대 방어율로 그냥 올 시즌 등판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양키스라는 포스트시즌을 이미 진출한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한 양키스를 상대로 나온다. 상당히 용감한 거죠. 스킨스가 뭐 쇼케이스를 보여줄지, 나는 이 정도 짬이 되는 투수다, 내년 더 기대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무튼 둘 다 훌륭한 투수가 나오는 셈이고 별다른 생각은 안 들고요. 일단 뭐 선발을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게 괜찮아 보이긴 한다. 어제 피츠버그가 양키스한테 4대2로 이겼는데 솔로 홈런을 막 두 방 갈기고 이러면서 이겼거든요. 안타는 6개밖에 없었었고, 양키스도 사실 그 전에 빠따폼이 좋다가 특히 홈런이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제도 그렇고 빠따가 침묵을 했다. 스킨스 상대로 공략하는 양키스가 좀 어려워 보여요. 일단 저는 뭐 언더 정도 7.5여도 스킨스가 나오는 게 조금 반갑기도 하고 언더 정도 보겠습니다. 다만 불펜 소모는 꽤나 많고 연투도 꽤 걸려있다, 이런 것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경기, 이게 그 다른 데서는 허더가 어제 4이닝을 던졌거든요. 근데 허더라고 나와있더라고. 원래 마이즈가 어제 선발 예정이었는데 마이즈가 안 나오고 허더가 4이닝을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디트로이트는 선발 운영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저는 뭐 매든이 던질지 마이즈가 던질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마이즈가 로테 아웃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가지고, 물론 디트로이트가 어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었어요.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본인들의 힘으로 플레이오프를 확정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못 믿어 마이즈보다 믿을만한 허더를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마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매든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마이즈는 포스트시즌 가면은 선발로서는 못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제는 승패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던질 수도 있어, 마이즈 같은 애들을. 그럴 수도 있는 형편인데, 화싹은 이제 121패를 달성을 했다. 20세기 이후로, 라이브볼 시대 이후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으로 거듭났고요. 그냥 화싹이 단순히 얘네 구단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시즌이었던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 봐도 독보적으로 안 좋았던 시즌인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화싹이 패배하는 거는 그대로 기록이 갱신하는 셈이 된다, 그 정도예요. 내일도 뭐 이렇게 버크라는 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나마 나올 때 나쁘진 않았어. 그렇다고 이닝을 많이 먹은 건 아니고 3경기 동안 14이닝에 4실점 정도면 괜찮은 편이긴 해요. 나름대로 내년에는 선발로서 볼 수도 있겠다, 방울도 괜찮고 이런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얘가 나온다고 화싹을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역배를 보거나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로서 양팀의 상대 전적은 10대1이 됐고 디트로이트가 6경기 연속으로 마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어제 이제 우승 포스트시즌 진출 축하 파티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어요. 얘네들도 샴페인 터뜨리고 감독 연설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막 이랬거든요. 악토버 레디, 우리는 포스트시즌 준비가 됐다, 막 이렇게 한잔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파티를 벌인 팀들이 다음 날에 많이 풀어질 가능성,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디트로이트가 그리고 오늘 약한 선발을 내세울 수도 있고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어렵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화싹으로 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뭐 화싹 쪽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근데 이미 화싹도 더 이상 이제 패배를 막아야 된다 이런 건 없기는 해. 물론 이제 121패에서 더 지면 안 된다, 자존심이 있긴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분전할 가능성, 마침 디트로이트 우승 확정 짓고 좀 풀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내다보시는 분은 화싹을 가시고, 근데 저는 양팀의 이런 전력차라든지 그런 것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배당에 구려도 저는 디트로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컵스 대 신시애티 경기인데, 어제는 바람이 되게 이제 외야 쪽으로 안 불고 좀 저항성이 있는 그런 바람이 분다고 했었잖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경기가 또 6.5거든요 오늘도 바람 상태가 이래. 보시다시피 어제는 뭐 막 시속 20마일씩 불었다 이랬는데 오늘은 좀 덜 불긴 해요.
그래도 많이 부는 편이고 여전히 외야보다는 이제 안쪽으로 불어오고 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컵스 경기는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법하다. 이런 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건 어제 그 이제 엘리 델라크루즈가 상당히 큰 타구를 날렸어 1회 초에. 근데 그 타구가 이제 좌익수랑 중견수가 충돌해가지고 이게 빠졌고 데라크루즈가 상당히 빠른 주자니까 3루까지 내달렸는데 잡혔습니다. 원래 같으면 그러니까 사실 넘어갈 만한 타구였는데 저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안 넘어간 것 같아요. 담장 아마 직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바람의 영향을 받은 타구가 있었다 이 얘기고, 그러니까 아주 바람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어제는 컵스 쪽에서도 꽤나 믿을 만한 타이온이 나왔고 신시내티도 닉 마르티네즈 최근에 둘 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내일은 핸드릭스 대 라우더다. 물론 라우더는 괜찮아. 그 신시내티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제 1라운드 픽으로서 좀 높은 수준의 이런 유망주였었고 최근에 뭐 이제 뭐 마이너에서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콜업을 했는데 콜업하고 나서 좀 성공적이었다. 좀 성적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 선수가 나온 셈인데 헙스는 핸드릭스? 나는 안 믿어. 옛날에 이제 한 2016년, 17년 그때는 굉장히 믿을만 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믿을만 했는데 이제는 핸드릭스 믿고는 못 가죠. 그나마 9월달 4경기 동안에는 뭐 3.92로 괜찮았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난 개인적으로 안 믿어. 그리고 뭐 이 친구가 뭐 피홈런이 많기는 한데 반대로 라우더는 피홈런이 없는 투수이기도 하고 내일도 어제처럼 똑같이 양팀 다 평소보다 빠따를 못 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근데 나는 어제 그 조건에서 6점으로 준 건 나름대로 납득이 간다. 타이온이랑 닉 마르티네즈가 붙으면은 6점으로 줄만하다고 보는데 핸드릭스 등판은 6점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신시승에다가 오바 정도 그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6.5는 핸드릭스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다음 경기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 경기도 마이애미의 마운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어제는 마이애미가 되게 좀 잘했었죠. 베리오스를 뚜드러 패고 그랬었는데 글쎄 뭐 또 한 번 그럴지는 모르겠어. 확실히 야리엘 로드리게즈는 베리오스보다는 충분히 상대할 만한 선발이다. 맨날 말하지만 토론토는 지금 베리오스, 거스먼, 보우덴 프란시스 이런 애들이 아닐 때는 견인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이런 와중에 있는데 마이애미도 맥커칸 혹은 자비온 커리 이런 애들이 선발로 나올 것 같다고 해요. 둘 다 근데 선발로 나오면 만만한 선수들이다 이런 와중에 있거든요. 이게 어제도 토론토가 사실 베리오스가 두드러 맞긴 했어. 그래갖고 조기에 이미 게임이 기울었는데 그렇다고 빠따를 못 친 건 아니었었거든요. 나름대로 비빌 때까지 갔는데 이후에 더 쳐맞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다 이거였었고, 또 한 번 마이애미가 잘 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마이애미가 15점이나 뽑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도 미네소타와의 3연전에서 10안타, 11안타, 13안타로 빠따폼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리엘 로드리게즈 이닝도 많이 못 먹을 것 같고 좀 만만하다 이러면은 저는 또 한 번 오바를 봐도 괜찮다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 경기는 글쎄 뭐 어제도 사실 선발 투수 조건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러가 나름대로 잘하긴 했지만은 얘도 뭐 실점이 적었던 건 아니고 어제보다 이제 마이애미도 선발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오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고배당 원하시는 분들은 마이애미를 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프렌이 1.5만은 갈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바 정도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어제 필라델피아가 랑엘 수아레즈가 두드러 맞았잖아요. 나름대로 저는 필라델피아 승을 보기도 했지만은 저는 언더로 피해갔습니다. 사실 워싱턴의 선발 트레버 윌리엄스가 굉장히 믿을만한 친구거든요. 복귀하자마자 잘해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조금 의심이 들었었는데 나름대로 피해간다고 언더로 피해갔는데 오히려 워싱턴 빠따가 랑엘 수아레즈를 두드러 팼다. 그래가지고 오바가 났는데 오늘 나오는 고어 대 휠러 구도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휠러랑 산체스는 나는 안 털릴 것 같아. 그 정도로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휠러는 기록이 말해줍니다. 세일이 워낙에 잘해서 그렇지 휠러는 참 억울한 애예요. 이렇게나 잘해주고 있는데 사이영을 한 번도 못 받았어. 제가 여기 명예 사이영으로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무튼 휠러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투수였었고 지금 이제 좀 포지션을 앞두고 약간 이닝 조정을 거칠 수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와카 시리즈도 치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글쎄 뭐 휠러가 나름대로 충분한 휴식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즌 마지막 경기에 얼마나 긴 이닝을 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휠러가 나오는 건 안정감이 많이 있고요. 맥켄지 고도 요즘에 괜찮습니다.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한창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7경기 동안 안 좋다가 최근 6경기는 1.82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중간중간에 한번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수비 도움을 못 받았다거나 그래가지고 실점 대비 자책점은 적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요즘에 고원은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올 시즌에 작년 대비 구속이 많이 올랐었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최근에 고원은 나름대로 좋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어가 잘한다고 해도
휠러를 이겨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필라 쪽으로 좋게 보고요. 필라델피아 빠따 역시 얘네들도 오락가락이 너무 심해. 어제도 4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저는 최소한 휠러가 어제같이 랑에스아라즈 같은 골은 안 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어서 필라 사이드에다가 언더 8.5면 좋았을 텐데 7.5여서 좀 빡센데 그래도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샌프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이것도 원래 스넬 경기였는데 스넬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리스탄 백으로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사실 트리스탄 백이 몇 번 좀 대체 선발로 나오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올 시즌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이제 콜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9월 달부터 시즌 데뷔를 시작을 했고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이닝밖에 못 먹었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이닝도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샌프는 내일 글쎄 마운드 운영이 어떨지가 모르겠어. 참 불투명하고 아마 근데 스넬이 안 나올 것 같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안드레 팔란테 저번에 잘하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믿어주니까 미러키한테 쳐맞고 막 이랬었어.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또 피츠버그한테 7이닝 무실점, 클브한테 7이닝 2실점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땅볼 유도 좋고 볼넷이 그나마 조금 문제인데 요즘에 볼넷도 한 개, 두 개밖에 안 줬습니다. 7이닝 먹었을 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최근 8경기 동안 2.74에다가 딱 한 경기밖에 안 털린 셈이에요. 그래서 그냥 괜히 내가 얘를 믿고 갔을 때 안 좋았던 거지 이후로도 꾸준히 잘해줬다 그런 시점이어서 일단 선발 마운드적으로도 세인트루이스가 일단 좀 앞선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요 올 시즌 상대전도 4대0이고 빠따적으로도 샘프는 오락가락하는 와중에 샘프가 아마 한 8경기 동안 7승 1패인가?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6안타 9안타로 2패에 빠져 있고요. 반대로 세인트루이스는 최근에 4경기 동안 11안타 9안타 12안타 14안타 빠따적으로도 샘프보다는 나아요. 저는 일단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좋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글쎄 지금도 세인트루이스가 역배인데 이게 스넬이 안 나온다면은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역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제 뜻대로 스넬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저는 나온 거 상으로는 스넬이 등판을 걸은 것 같거든요.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에다가 뭐 오바 버는 거는 팔란테도 완전히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서 그런 건데 오바보다는 세인트루이스 역배를 도전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템파베이 크로포드 대 바즈가 붙는데 저는 바즈는 몇 번 칭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7경기 동안 뭐 2.25다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포심의 피안타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이영 토미조 수술 이후에 바즈가 이 포심의 위력은 떨어졌는데 다른 구종들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포심도 피안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종종 7이닝 먹어줄 때도 있고 여기 있는 7경기 중에 3경기가 7이닝 이상을 먹어준 경기인데 반대로 커터 크로포드도 뭐 여기 적힌 것처럼 한창 이제 피홈런이 엄청 많았던 올 시즌 독보적인 그 선발 투수 가운데 피홈런을 가장 많이 맞은 투수예요. 피홈런을 많이 맞았던 5경기 이후에 조금 회복세가 있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좀 빠그라질 수도 있었지만은 직전 경기도 미네한테 7.2이닝 3실점으로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괜찮아졌거든요. 템파베이가 최근 9경기 연속으로 8.5 기준 언더를 달리고 있다. 보스턴 빠따 계속해서 지금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뭐 언더 그리고 선발의 우세 때문에 뭐 템파베이 승리? 템파가 엄청 못 치긴 하거든요. 또 9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마운드적으로 두 팀이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저는 8.5 정도면 언더가도 괜찮은 것 같고 승리하는 쪽은 템파의 역배 그런 쪽으로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블 대 휴스턴 경기 라이블리랑 벌랜더가 붙는다고 하는데 근데 둘 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시즌 이미 확정이 된 팀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그 순위가 바뀔 염려도 없는 편이고 둘 다 포스트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로넬 블랑코는 제가 휴스턴에서 믿는 투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벌레너는 지금 복귀 후에 6경기 동안 8.89다. 굉장히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드리고 있죠. 구속도 옛날만큼 안 나온다. 올 시즌 평소 93.5인데 구속이 92말 때 후반이거든요. 약간 좋지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아마도 저는 벌랜더가 원래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투수도 아니고 올 시즌 포스트시즌에서 못 볼 것 같아. 선발로서는 못 볼 것 같은데 무튼 마지막 경기는 나온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클리블랜드는 라이블리가 나오는데 엉덩이 부상 때문에 못 나와서 클리블랜드 로테이션이 꼬였다가 복귀한 이후에는 3경기 동안 뭐 나름대로 괜찮다고 합니다. 2이닝 던지고 나서 5이닝 전부 다 잘 막아준 편인데 선발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그런 형편인데 휴스턴 빠따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회복을 했었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빠따는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의 벌랜더는 꽤나 공략할 만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7.5는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오바 쪽으로 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저는 오바 정도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매치 경기. 참 매치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이제는 애틀랜타한테 역전을 당해버렸습니다. 애리조나랑 매치가 둘 다 아마 어제 패배를 해가지고 애틀랜타가 위로 올라섰어요. 제가 애틀랜타는 매치나 애리조나한테 모두 상대전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 이 정도 됐으면 저는 매치가 물론 애틀랜타와의 2연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는 매치의 경제 상대가 애틀랜타가 아니라 애리조나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보니까 승률에서 매치가 소폭 앞서고 결국에는 모든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상대전적을 봐야 되는데 매치가 살짝 앞서거든요.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애리조나다. 어쨌든 매치는 지금 이제 오늘 경기도 미러키라는 상당히 빡센 팀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제도 머나야가 나왔는데 패배를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매치는 지금 발등에 제대로 불이 떨어진 거야. 이 와중에 미러키는 오늘은 선발이 조금 미정인 상태라고 하거든요. 어제 나왔던 몬타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정규 선발인데 요즘에 레아가 선발로 안 나옵니다. 왜냐면 상태가 좀 안 좋았거든. 7경기 동안 6.82 피홈런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불펜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 보면은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한 2, 3이닝 던지는 롱맨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보인다 이런 상태인데 내일도 아마 미러키가 그 불펜 퀸이를 오프너로 쓰고 이후에 불펜 데이를 돌릴지 아니면 레아를 쓸지 브라이스 윌슨이 복귀 투를 할지 애매한 상태예요. 미러키의 마운드 운영이. 미러키는 다른 날보다는 조금 마운드의 포스가 떨어진다는 거. 반대로 이제 퀸타나는 요즘에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올 시즌도 두 자릿수 승수에다가 3점대 방어율 회춘한 시즌을 3시즌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퀸타나다. 5경기 동안 상당히 좋죠. 여기 보시다시피 5경기 동안 7이닝 7이닝 최근에 먹고 있고 자책점이 한 점밖에 없습니다. 피홈런도 없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올 시즌 내내 홈보다는 원정에서 피홈런이 확연하게 적었다. 이런 것도 보면은 글쎄 퀸타나가 사실 이런 방어율 같은 측면에서 왜냐면 요즘에 매치가 잘하고 있었던 피터슨도 무너지고 그리고 어제 머나야도 좀 기대 이하였었고 이러다 보니까 매치가 미들맨들이 다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퀸타나는 상대도 쉬운 편이고 한번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갈 길 바쁜 매치를 한번 믿어보고는 싶거든요. 다른 날보다는 제가 뭐 계속해서 이런 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매치를 밀고 있긴 한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조금 더 해볼만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매치 승이라든지 뭐 언더 매치가 안 터질 경우 빠따가 매치 승이라든지 언더 이런 쪽으로 볼게요. 다음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경기. 사실 미네소타도 어제로 이제 포스트시즌이 끝났어요. 지들 스스로 복을 걷어찬 겁니다. 마이애미한테도 루징 시리즈 당하고 보스턴한테도 더블헤더 다 지고 이러면서 복을 걷어찼고 좀 버텨줄 만한 선발이었었던 파블로 로페즈도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본인들 스스로 복을 걷어찼어요. 이런 경기다 보니까 내일은 제비 매튜스가 나온다. 시즌도 이미 좀 뭐 나가리가 됐고 볼티모어도 내일 알버트 수아레즈가 이게 미정이에요. 미정. 저는 수아레즈라고 적어놨는데 누가 나올지 몰라. 근데 일단 매튜스는 한 번씩 크게 털린 경기가 있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4경기 동안 어쨌든 4점대 방어율로 회복을 하기는 했다. 이런 양상이고 알버트 수아레즈는 그 전에 5경기 동안 아주 훌륭했는데 최근 4경기 동안에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친구 역시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태거든요. 일단은 두 투수 모두 다 상태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 미네소타 빠따가 여전히 별론데 볼티모어는 그래도 간간히 잘 치거든요. 저는 그래서 9.5여도 내일 정도면 오바를 봐도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수아레즈가 요즘 완만한 상태다.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싶고요. 승패 방향성은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자면 볼티 쪽? 그 정도만 볼게요. 말했지만은 오늘 선발이 비정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캔자 경기. 애틀랜타는 요즘에 참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 말했지만은 내셔널리그에서 와일드카드 2등 자리를 쟁취를 했다. 이게 여전히 캔자는 이미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캔자도 이거 잠깐 보면은 캔자도 어제 여기 살바도르 페레즈가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가 났어. 얘네들도 캔자도 지금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에 지난 시즌에 100패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 올라간 케이스가 정말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캔자는 놀라운 이제 반등을 보여준 그런 셈인데 내일 루고라는 믿을만한 투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기복이 사실 또 있죠. 한동안 뭐 7이닝 연속으로 먹어주고 이러면서 좋은 듯 했는데 그러다가 디트한테 중요한 경기에서 4점이 있는 사실점 패전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샘프한테 7이닝 2실점하고 좋기는 했는데 루고는 잘해줄 때는 7이닝 이상 먹어주는데 못할 때는 또 막 한 4실점, 5실점, 6실점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일단은 루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캔자를 오롯이 믿을 수는 없다. 캔자는 어제 이런 포스트 시즌 진출 축하 파티를 해가지고 좀 풀어질 염려도 있다. 이런 상태고요.
애틀랜타는 여전히 갈 길이 바쁘다. 매치나 애리조나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원래 모튼 차례였거든요. 와일드카드 시리즈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일을 중요한 데 쓰려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레이너 로페즈는 이제 갓 복귀 경기예요. 그전에도 부상이 있었다가 복귀하고 나서 4경기 던져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부상을 당했거든요. 복귀전이어가지고 오늘 로페즈가 얼마나 긴 이닝을 던질지는 모르겠다. 물론 올 시즌에 선발로서 전업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활약이긴 했는데 내구성이 조금 의문인 거죠. 그래서 내일도 분명 캔자 쪽은 이런 좀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가능성, 긴장에 풀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애틀랜타는 갈 길이 바쁜데 선발이 조금 위태위태하다. 로페즈가 좋은 투수지만은 길게 못 쓸 것 같거든요. 물론 로페즈 이후에 갑자기 좀 긴 선발을 뛸 수 있는 모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별다른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경기가 일단 적혀있는 건 로페즈여가지고 왜냐면 그 이후에 마운드 운영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애틀슨에다가 언더를 보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켄자 어제도 사실 켄자가 이게 애틀랜타한테 패배를 하고도 진출을 한 거거든요. 켄자는 지금 9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 10경기 동안 타율이 1할 9푼 5리 빠따적으로 계속 개판이야. 이 와중에 그 긴장을 조금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애틀도 한창 빠따가 좋았었는데 2경기 정도 이제 좀 쉰 다음에 어제 경기는 4안타에 그쳤다. 저는 애틀슨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애틀랜타의 마운드 운영 이런 쪽에서는 변수가 있을 만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콜로라도 대 다저스 센자텔라랑 야마모토가 붙는다고 하는데 지난번 경기도 얘네들이 둘이 붙었었거든요. 9월 23일인가 그때는 근데 야마모토가 3이닝 사실점, 센자텔라가 5이닝 실점을 오히려 센자텔라가 오히려 잘 싸웠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포텐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야마모토는 이제 복귀한 지 3경기 정도 됐는데 최대 89까지 던졌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포스트시즌에 오롯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 들기는 하죠. 야마모토의 현 상태를 진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태여가지고 사실 이 경기는 갈만하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야마모토의 첫 쿠어스 필드 경기이기도 하고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센자탈라가 그 전에 옛날에 한창 이제 풀시즌을 던질 때에도 이 정도의 기대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뭐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를 보고 있긴 한데요. 근거가 많이 없어요 이 경기도. 다저스가 포스트시즌 준비하기 전에 지금처럼 꾸준하게 잘 쳐줬으면 좋겠네. 그 정도만 예측하겠습니다. 편한 방향으로 예측하는 거죠. 다음 애리조나 대 샌디에고 경기.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은 샌디에고는 진출 확정, 애리조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가 나온다. 사실 지금 뭐 갤런, 켈리 다 끌어다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라인 레슨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저는 애리조나에서 지금 부상당하기 전까지 라인 레슨이 최고의 애리조나 투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할 때 없더라. 이래가지고 이로드라든지 몽고메리 이런 망한 영입을자들을 써야 되는데 이로드 요즘에 그냥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죠. 뭐 2경기 동안 뭐 사실점밖에 안 했다 이랬었는데 바로 직전 유형이 샘프한테 4.이닝 3피 홈런 이렇게 쳐맞으면서 역시나 좋은 영입이 아니었구나. 작년 디트 전반기 포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내 애리조나는 사실 선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샌디에고 역시 지금 랜디 바스켓을 올리거든요. 그전에는 뭐 다르비슈도 이제 복귀해서 올리고 나름대로 많이 좀 좋은 애들을 올렸었는데 랜디 바스켓은 애리조나 입장에서도 만만해요. 그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7.20일 겁니다. 피홈런 3방에다가 4방에다가 얘도 이제 복귀한 지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거여가지고 내일은 선발 둘 다 만만하다 이런 시점이고 그 샌디에고가 원래 언더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오바 게임이 뜨기도 하고 어제도 10안타 치면서 빠따적으로도 조금 분발한 상태입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오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애리조나가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애리조나를 보면 좋겠지만은 이런 배당을 가지고 갈 정도의 그 정도로 좋은 선발은 아니고 저는 애리조나가 그래도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오바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내놓도록 할게요. 그만큼 선발들이 만만한 경기다. 천사 대 텍사스 긴장감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핀 캐니 요즘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엄청 뭐 최근 10경기 동안 꾸준하게 늘었던 것도 아니고 한 3경기 정도? 홈에서는 최근 3경기 동안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다. 여기에는 뭐 6이닝 동안 그 무실점 경기 화싹전 다저스한테 6.2이닝 1실점 이런 경기도 있고 그런데 원정에서는 꾸준하게 좀 좋지가 못해요. 최근에 휴스턴한테 4.1이닝 4실점 미네소타한테 5.2이닝 17점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엔 조금 홈이랑 원정 차이 보이는 정도인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 뭐 기대치 정도인 것 같아요. 딱 여기 방어율대로 가끔가다 잘하지 어지간해서는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뭐 이런 거고, 신이는 글쎄 좋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5, 6, 7월 달에는 방어율이 3점대였는데 8월 이후로는 방어율이 조금 깎아먹고 있다. 좀 있으면 4점대까지 가게 생겼는데 무튼 최근 6경기는 나름대로 봐줄만은 합니다. 다시금 회복세에 있기는 하다. 이 정도인데요. 그냥 뭐 선발의 우세라든지 그리고 그 지구에서 텍사스는 3위, 천사는 뭐 5위, 그냥 뭐 이런 것들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상대적도 텍사스가 4대7로 앞서고 있다.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천사의 빠따를 좋게 볼 염려도 없고 최근에 8경기 동안 1승 7패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텍사스 승에다가 오바를 보긴 보는데 근거는 별로 없는 경기죠. 그냥 희니가 조금 요즘에 괜찮다 이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다음 시애틀 대 오클랜드 경기, 이거도 선발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 어제 루이스 카스티오가 복귀전을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브라이언 우가 나오더라. 과연 시애틀이 오늘 그래서 카스티오가 밀려서 나올 것인가 그랬는데 메이저리그 공홈에서는 에머슨 행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행콕이 나올지 카스티오가 나올지 애매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카스티오가 나오든 행콕이 나오든 기대감이 높지는 않아요. 행콕이 저번에 이제 직전 등판 때 한번 5이닝 2실점으로 복귀하자마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복귀 이후 2경기 동안 10이닝 동안 뭐 5실점 그럭저럭 해준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호투를 하겠거니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홈이랑 원정이랑 좀 엄청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그나마 홈에서는 괜찮았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올 시즌에 오히려 홈에서 피홈런이 더 많은 것도 있고 일단은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에 그냥 55이닝 동안 10홈런이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클랜드 에스테스는 사실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9월달에 4경기 동안 9.77로 좋은 것들을 많이 까먹었다. 한동안 이제 방어율도 3점대까지 갈 법도 했는데 다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홈에서 조금 뭐 잘하고 원정에서는 엄청 못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기가 없었다가 지금은 그냥 어디서든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것도 근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정배를 잡을 생각인데 시애틀 승 정도 보고 말게요. 첫 경기 우디네세 대 인터밀란 경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일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상대 전적상으로는 인터밀란이 꽤나 이겼었고 가끔가다 우디네세가 한 번씩 잡는다. 그전에도 보면 인터밀란이 보통 이 시기가 인터밀란이 좀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이때도 우디네세 상대로는 꽤나 우위를 점했던 바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종종 가끔씩 우디네세가 잡은 적이 있기는 하죠. 이때는 이제 인터밀란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약했을 때였었고, 그때는 하여튼 인터밀란이 보통 많이 승리는 하긴 합니다만은 상대 전적상으로는 별로 뚜렷한 단서는 없는 셈이긴 해요. 최근에 많이 이겼다 이 정도고, 우디네세가 지금 원래 1위였는데 내려왔거든요. 로렌조 루카 이런 전봇대 같은 애들도 전봇대 이상을 해주고 있다. 토백도 폼이 좋은 편이고 시즌 1위까지 달리고 보고 조만간 수비수인 비올 이런 애들도 B클럽 콜이 올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직전 경기 로마한테는 사실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에 조금 초반에 잘 나갈 때 강한 전방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강팀 상대로도 이렇게 수세에 밀릴 때 좀 좋은 운영을 썼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로마한테 역으로 당했습니다. 로마의 압박에 맥을 못 쳤었고 그래서 완전 싸먹혔는데 가둬버렸었죠 로마가 우디네세를. 그래서 직전 경기 우디네세는 상당히 좋지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지금 7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작년이랑 완전 좀 포스가 달라. 인터밀란은 보면 강한 팀이에요. 지난번에 맨시티 상대로도 비길 때도 그렇고 이겨야 될 때 못 이기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뭐 제노아한테 이제 막바지 골에 비긴다든지 그런 것들. 작년이랑 좀 구성 차이도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달라진 것도 크게 없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좋은데 이게 뭔가 잘 안 풀리네. 좀 밀란전에서도 퓰리시치한테 뜬금골 쳐맞고 좀 끌려간 것도 그렇고 이길만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레이스에서는 강할 만한 팀인 것 같은데 이런 좀 단판 승부에서 상대를 확실히 죽여놓는 능력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글쎄 우디네세가 직접 로마한테 찢겨가지고 그게 걱정되기는 하는데 배당상으로는 인터밀란 일반승도 별로 맛이 없고 햄무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우디네세가 막 작년만큼 무승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글쎄 우디네세가 좀 조금 있으면은 다운팀 있어 다운 DTD를 겪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인터밀란 경기는 저는 배당상 그냥 햄무밖에 찍을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경기 이제 제노아 대 유벤투스 경기인데, 자 일단 제노아는 이번 주 중에 산포도리아랑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라이벌이거든요. 얘네들이 그 제네바 쪽에서 같은 지역 라이벌인데
코파 아메리카에서 연장승부 끝에 패배를 했고 이 경기에서 또 이제 관중들이 충돌하는 바람에 오늘 제노아는 홈 관중들이 없는 상태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뭐 베네치아한테 진다든지 헬라스 베로나한테 패배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인터밀란이랑 비기고 몬자한테 이기고 이랬던 운영들이 조금 가려질만 해요. 요즘에 보면은 좀 강팀 상대로 극장골로 이렇게 무승부를 취한 것들 로마나 인터밀란한테 벌어들인 게 많기는 했는데 게임 내용상으로는 헬라스 베로나나 베네치아 이런 핫바리 팀들도 좀 어떻게 못해보는 수준의 운영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작년에 제누아가 강등당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리그에서 막 날아다니는 레텍이나 그브이드민손 이런 공격수 좀 주축 2명을 한 번에 떠나보는 건 좀 크나큰 미스 같습니다. 저는요 제노아가. 반대로 유벤투스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사실 지금 뭐 시즌 초반에 나쁘진 않습니다. 무패기는 해. 얘네들은 딱히 못 다가와가지고 라인을 높여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우수한 연계로 좀 넓은 이런 넓어진 간격을 패스워크로 빠르게 풀어나가거든요. 말 그대로 좀 수비는 수비대로 하면서 중원에서 연계 작업이 괜찮다 뭐 이런 건데 쿠프메이너스라든지 캄비아소 이런 친구들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 방향으로 전환해가지고 상대를 쥐고 흔드는 것도 용이하다. 여러 가지 경기 운영 자체는 괜찮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골로 말해야 된다. 유벤투스가 지금 3경기째 리그에서 0대0, 0대0, 0대0 3경기 연속으로 득점 없는 무승부거든요. 이게 1992년 트라파토니 감독 시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고 한마디로 공격수가 일을 못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블라호비치가 상당한 유망주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블라호비치를 좀 나름대로 지켜봐온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느껴져요. 세간의 평가보다는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약간 의심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뭐 득점도 많이 못하지만은 개막 이후에 리그에서 지금 전부 무실점 중이거든요. 5경기 연속 무실점이 1-4-2로 시즌 제가 저번에도 4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록이 1-4-2로 시즌 그리고 그전에는 7, 80년대 이럴 때 한 5번 정도 있었는데 개막 이후 5번 연속 무실점은 1-4-2로 시즌 이후로 유베 역사상 2번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공수 양면에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일단 유벤투스는 제노아한테 실점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득점으로 말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그냥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제노아가 뭐 원정에서도 헬라스 베로나 때려 부수고 이럴 때 잘했거든요. 직접 뭐 이제 엠폴리도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고 로마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유벤투스가 리그에서 맞붙은 상대들이 전부 빡세. 엠폴리조차 굉장히 수비 잘해주고 압박 강하고 사실 제노아 정도면 해볼만한 상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유벤투스의 배당 자체가 썩 마음에 안 든다. 일반승에 저 정도 그냥 태워가지고 갈만한 맛은 안 나는 것 같고 저는 간다면 그냥 또 무승부나 햄무 이런 고배당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아탈란타 한번 보겠습니다. 볼로냐가 뭐 작년에 엄청 잘 나갔을 때는 아탈란타와의 2번의 승부를 모두 이겼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싸움 4위 자리를 놓고 엄청 치열하게 맞붙었는데 무튼 볼로냐가 우세했었고 뭐 근데 사실 이때는 모따 감독이었었고 지금은 모따를 떠나보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볼로냐는 몬자 정도 이렇게 좀 쳐받고 있는 팀을 잡으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볼로냐를 작년 같은 챔피언스 리그권 혹은 이제 중위권에서도 대가리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모따가 이탈한 이후에도 제가 키예보나 아탈란타 이런 팀들을 이끌어온 단장이 있어가지고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모따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칼라피오리도 아스날 가니까 막 파이널 서드까지 올려쓰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볼로냐 시절에는 모따 감독 시절에는 좌우 윙백이나 이 수비수 스토퍼들이 스위칭해가지고 전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볼로냐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이만큼 지르크지나 칼라피오리 이런 애들이 카스트로나 카살레 이런 애들로 바뀐 거 특히 카살레로 바뀐 게 정말 좀 운영적에서 타격이 커 보이고 전술적으로도 볼로냐가 작년 같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코모칼초전 직전 경기 패한 경기가 코모칼초전인데 비 와가지고 하루가 연기된 경기였는데도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이게 뭐 코모가 지난번 경기부터 슬슬 공격력이 올라온 건지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아탈란타의 수비력도 정말 개판이긴 합니다.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저는 어수선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하고 지난번 뭐 아스날을 0대0으로 어떻게 버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 와중에 공격력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뭐 루크먼이 페널티킥 얻어낸 것도 그렇고 그 자파코스타의 원거리 선제골도 그렇고 공격력만큼은 괜찮긴 한데 두 골에 그치긴 했지만 유의미한 장면이 꽤나 많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탈란타의 공격력 자체는 전 높이 평가하는 편인데 잠깐 봤다시피 볼로냐가 지난 시즌부터 홈에서 잃었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아에서 시즌 초반에 밀란한테 한번 진 이후로는
꾸준하게 인터밀란한테 1대0으로 진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올 시즌도 부진하다 하지만은 홈에서는 최소한 지지는 않았다.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볼로냐의 홈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이 와중에 아틀란타가 프렌도 아니고 정배를 받았다면은 갈만한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바라든지 무승부, 볼로냐의 꼬라지를 생각하면 아틀란타 햄무도 생각이 나긴 나는데 아틀란타가 과연 실점을 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제가 이제 소시지 경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레알 소시다드 경기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시지가 작년에 인터밀란이랑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때거든요. 왼쪽이 소시지고 오른쪽이 인터밀란인데 이때 당시 소시지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은 뭐 대부분 스페인 선수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트라우레라든지 티어니, 쿠보 이런 애들이 있었고 벤치에서도 사디크나 뭐 초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외국인 선수들이 꽤나 있다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를 보면은 전원이 지금 스페인 선수들입니다. 소시지가 1989년 3월달 이후로 올 스페니시 라인업으로 유로파를 치렀던 게 처음이다. 거의 한 30년 이상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소시지는 그 1989년까지는 원래 꾸준히 자국 리그 선수만 썼어. 자국 선수들만, 스페인 국적 애들만. 그러다가 89년부터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외국인 영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소리인데, 뭐 작년에도 보면은 이때 막 인터밀란이랑 싸울 때 분명 좋은 수술들도 많습니다. 떠나간 메리노나 르노르망 이런 애들도 그렇고 수비맨디, 수벨디아, 뭐 오야르스타발 이런 괜찮은 자국 선수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국대급 선수들도 다수 포진되고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티언이나 트라우레 이런 애들 전부 다 범용성 좋은 애들이고 쿠보나 사디크 이런 좀 실속 있는 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소시지는 이런 떠나간 애들도 그렇고 미켈 메리노나 르노르망 이탈한 것도 그러니까 스쿼드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1승 2무 4패로 최악의 출발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있거든요. 뭐 1승 2무 4패다 뭐 이런 거고 이 와중에 발렌시아도 비슷합니다. 분위기적으로는 전 소시지보다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도 7경기 동안 승점 5점 1승 2무 4패인데 97-98 시즌에 4승점 당한 이후로 최저다. 발렌시아는 97-98 시즌에 4승점을 기록하고 출발이 안 좋았었는데 이후에 뭐 라니에리 감독, 에토르 쿠페르 이런 감독을 거쳐가지고 맨디에타를 위시로 최전성기가 도래를 했었어요. 2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알벨다 바라, 좌센테 우아킨, 베니테즈 감독 시절에 잘 나가다가 이후에 비아, 실바, 마타 이런 시대까지 강팀 멤버를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좀 구단의 체급을 올려보려고 구장의 신축을 계획을 하다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 리먼 사태가 터지고 구단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구단주 피터 림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 우고 듀로도 누워있다.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소시지도 안 좋지만은 발렌시아 역시 그만큼 좋지가 못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몇 년째 기대 이하인 발렌시아.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망조를 보이고 있는 소시지. 이런 애들이 좀 맞붙고 있는 지경이라 가지고 사실 어느 한쪽에 우세를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소시지가 홈이라는 거는 괜찮긴 하겠죠. 그러긴 한데 소시지 역시 지금 꼬라지를 봤을 때는 득점력도 그렇고 개판이거든요. 올 시즌 동안 이제 득점을 한 것만 세어봐도 4점 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가지고 소시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시나 이 경기도 무승부 정도 보는 게 어떨지 그 정도 생각만 조금 드네요. 득점력도 형편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발렌시아 경기는 종종 오바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득점력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무승부 같은 것들도 생각이 조금 나고 언더는 배당이 조금 별로인 것 같고 다음 이제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 요즘에 뭐 제가 이제 바르셀로나 이름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많이 믿고 가는 거예요. 상대 전적상으로 일단 보면은 최근에도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좀 많이 연승을 달렸습니다. 오사수나 상대로는 중간에 한 번씩 이제 오사수나가 잡은 적이 있긴 있어. 2020년대 뭐 이럴 때 메시가 이제 떠난 이후에도 바르셀로나가 많이 이겼는데 바르셀로나는 지난번 챔피언스리그 최근 헤타페전에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10분 만에 에릭 가르시아가 퇴장당한 경기였었고 헤타페전도 심판 문제라든지 너무 얘들이 찬스를 못 살렸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바르시아가 테오 슈테겐, 페르민, 올모, 베르날, 크리스텐센, 가비, 데용, 아라후 미드필더가 말 그대로 붕괴가 됐거든요. 회춘한 이니고도 빠질 것 같다고 하고 그나마 이제 공격진이 좀 살아있죠. 요즘에 이제 하피냐를 원래는 좀 드리블하게 하는 온더볼러를 시키다가 오프볼러로 활용을 하면서 얘가 원래 슛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오프볼러 쪽인 역할이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피냐도 살아나고 해서 공격면에서는 괜찮다. 이제 곧 그 챔스가 있어가지고 선수단 휴식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걸로는 라민 야말이 뺄 것 같기도 하고 좀 로테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르셀로나는 구단 내적으로도 역대급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저기도 그냥 한지 플릭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구단 내적으로 좀 선임되고 나서 계속해서 연승을 달린 기록이 헤라르드 마르티노 감독의 8연승이었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바르셀로나가 이거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 타인은 맞춘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볼 만큼 요즘 바르셀로나 사실 최고의 시점이긴 합니다.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뭐 오사수나의 상대 전적도 아까 봤다시피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두드러 패고 있다. 상대 전적상으로 엄청 뭐 마에 나는 그림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또 원정에서는 다 한 점 차로 이기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바르셀로나가 찬스를 조금만 더 살려준다면은 지난번에 헤타페전은 너무 못 살렸는데 그래 준다면은 저는 바르셀로나는 일단 뭐 승 베이스에다가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